28, 29, 30 세 개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28번부터 보시면은 28번은 요거는 별표 3개 치시고 공부할 만한 문제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극한이라는 한정된 단원을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좀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극한급수 쪽에서 이제 극한에다가 뭔가를 이제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낼 만한 거 다 냈고, 뭐 30번 같이 이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것도 솔직히 이제 기출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0번이 제일 쉽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30번이 뭐 해설지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상황 자체가 그냥 딱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30번이 이제 제일 아마 내가 봤을 땐 쉬웠을 거고, 29번이 조금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거지 같긴 해요. 29번은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뭐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거니까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시면 되는데, 28번은 저도 이런 문제 스타일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좀 생소하게 해가지고 꽤 괜찮네 라는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뭐냐면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극한에서 이 문제를 활용할 때 주제는 딱 요것만 쓰면 돼요. 수렴 조건. 얘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 극한에서 이제 수렴한다 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냥 수렴 조건 써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이 지금 그 A 집합 안에 K-A 곱하기 B분의 K-C의 n-1제곱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수렴 조건 쓰시면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K가 A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이 분모가 뭐죠? B죠. 네, B분의 K-C. 요게 이제 수열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잡아놓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말하기를 가조건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2분의 A 플러스 B예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원소의 모든 합이 68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발문 자체가 극한 문제에 별로 없었어요. 이런 발문 자체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랬을 수가 있는데, 요 문제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보통 수렴 조건 문제 나왔으면 대부분의 수렴 조건 문제들은 요거를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얘예요. K가 A일 때. 왜냐면 K가 A일 때가 이 A라는 친구가 어쨌든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라지 A의 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라지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데 저 친구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얘랑 별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개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요 친구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3월 덮프 28번에서 공부할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렴 조건은 원래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요렇게 세팅이 되는 게 수렴 조건인데,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얘가 첫째 항이 0이 된.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앞에 붙은 애가 K-A라는 게 이제 꼽살이 껴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요 K가 A가 될 때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 자,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K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K라는 정수가 얘부터 얘 사이에 있다면 당연히 이 친구들도 정수겠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K라는 정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문제에서 준 거.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플러스 K라는 애가 A가 되는 거죠. 이 A가 됐을 때도 얘도 뭐가 되냐면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K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이거나 아니면 A거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개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요 안에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정수 개수는 등호 있고 등호 없으니까 그냥 얘에서 얘 빼주면 개수죠. 그지? 그럼 얼마냐면 2비계예요. 2비계가 정수입니다. 됐니? 근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5야. 근데 A가 3이야.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건데 여기서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3이라면 3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개수가 몇 개예요? 4개겠죠. 2, 3, 4, 5. 근데 만약에 A가 6이야. 이 범위를 벗어나.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요거는 개수가 하나 추가돼야죠.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친구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A라는 친구가 범위 안에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즉 쉽게 말하면 2비계이거나 아니면 2B 플러스 1계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가족권에서 말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2비계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범위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범위 바깥에 있으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B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네, 요게 케이스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참신해요. 극한 문제에서 이런 거 풀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 나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아. 그 문제 내시는 분들도 이제 극한에서 낼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들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약간 부정방정식 마지막 계산할 때 부정방정식 느낌도 나고 알았지? 그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구나. 그래서 꽤나 괜찮은 공부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요거부터 할게요. 자, A가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A가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정도는 쓰고 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A를 구했잖아. A를 구했는데 기본 가정이 요 사이 안에 있는 건데 요 사이 안에 있는 게 아니면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쓰고 간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고 얘 넘기니까 A가 뭐인 거예요? 3B인 거죠. A가 3B구나. 됐니? 그럼 A가 3B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 조건을 가볼게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68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 있거든. 여기까지 잘 쪼개놓고 나 조건에서 좀 막혔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린 정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내가 나 조건을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원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보다 크고 b 플러스 c보다 작은 모든 정수가 a의 원소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 a의 원소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막혔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그냥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c보다 큰 거부터 정수를 하나씩 써보면 이거죠. 그냥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큰 거 플러스 1.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다가 뭐 더한 거야? 이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다가 뭐 더한 거예요? 3 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쭉쭉쭉 가요.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다가 뭘 더한 거? 2b를 더한 것까지죠. 이걸 다 더하면 된다.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문제에서 말하는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68이 나오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요거를 좀 이쁘게 쓰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시그마인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1 2, 3, 어디까지? 2b까지. 변수죠. 얘네들이 변수.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이제 뭐예요? 상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2b 해주시면 되고요. 개수만큼 곱해주시면 되고 뒤에 거는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b 곱하기 2b 플러스 1이다. 이 정도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68이 나와요 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게 68이 나오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식 정리하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 요렇게 나옵니다. b 곱하기 20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게 68이다. 요 정도까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 얘도 자연수고 얘 자연수잖아. 그러면 자연수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우리 자연수 나왔을 때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홀짝이죠. 홀짝. 그죠? 홀수냐 짝수냐 이거 봐야 되는데 얘는 100% 뭐예요? 100% 홀수죠. 그치? 그럼 100% 홀수니까 이 친구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짝수여야죠. 됐니? 근데 얘가 몇 이상이어야 되냐면 최소 3 이상이잖아. 그럼 최소 3 이상이니까 B에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 얼마예요? 34니까 안 되죠? 그럼 짝수부터 하나씩. 왜냐면 얘 홀수 돼야 되니까 안 돼요. 됐지? 그럼 4 집어넣어 볼게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7 나오죠. 오케이, 됐네요. 그럼 얘가 4예요. 얘가 17이고. 그 다음에는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68이라는 게 숫자가 뭐 약수가 많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34니까 홀수꼴이잖아. 그치? 됐지? 네. 그럼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나와? 여기서는 4가 나오는 거고 C 값은 8이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냐? 그럼 A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는 거고 확인. 얘랑 얘 범위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이 친구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 가정은 요 안에 A가 들어가야죠?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럼 답인 거죠. 그래서 요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더하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첫 번째 정답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24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정답이 나오는 건데 여기가 답은 아니죠.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됐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와 볼게. 요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담으로 뭐 못 봤어도 되는데 못 봤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관이 뭐냐면 자연수 정수 나왔을 때는 얘가 100% 자연수가 나오게 만드는 숫자를 먼저 쓰고 가거든. 그게 뭐냐면 A를 딱 그 가족권을 딱 봤을 때 가족권이 개수잖아요. 그럼 가족권이 개수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거든. 됐어? 그래서 A랑 B가 무조건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여야 돼요. 홀짝은 안 돼요. 왜냐면 홀수 더하기 짝수 하면은 홀수잖아요. 그럼 2분의 홀수계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것도 습관이야.
그래서 쌤이 이 문제 처음 풀 때는 나는 그냥 A, B가 둘 다 짝수거나 A, B가 둘 다 홀수다 쓰고 가거든. 그런 것도 그냥 습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별 의미 없어요. 이제 실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범위 바뀌죠. 범위 밖.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가 뭐가 될 거냐? 우리 해봤으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면 3B 플러스 2입니다. 얘는 2배 하시고 넘기시면 되고요. 됐지? 그런 다음에 개수를 셀 건데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였죠? 아, 썼지? 이거 개수 썼지? 그래서 나온 거지? 자, 그럼 합 갈게요. 합.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쓴 거 재활용하면 되는데 봐봐. 시그마 P가 1부터 2B까지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추가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A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얼마냐면 그게 68인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A라는 문자를 우리가 B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문자 2개짜리 부정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문자 2개짜리 부정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냐면 2B 곱하기 C 플러스 2가 되고 숫자 넘겨서 정리한 거니까 66이라고 정리를 해놓을게요. 알겠죠? 이거 계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부정방정식 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 세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뭐 2로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2 곱하기 33이고요. 그 다음에 4는 안 되죠. 네, 4는 안 되고요. 6 곱하기 11. 그 다음에 마지막이 22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방정식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고. 자, 봐봐. 2 곱하기 33이야. 그럼 B가 뭐란 얘기냐면 B가 1이거든요. 그럼 B가 1이니까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A는 5다.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B가 6인 거기 때문에 B가 3이에요. 그럼 B가 3이니까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11이 될 거고요. 마지막 여기서는 뭐가 될 거냐면 2B가 20이니까 B가 11이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냐면 35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확인해야 되냐면 얘는 범위 밖에 있어야 돼요. 범위 밖에. 그럼 잘 보세요. 얘를 해볼게. 얘는 11인데 B가 지금 3이거든. 그럼 B가 3이고 C가 얼마냐면 9예요. 그러면 3이랑 9기 때문에 6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오는 거죠. 범위가. 요 범위가. 됐니? 그럼 요 범위가 요게 나오는데 A가 11이야. 그럼 11은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해. 그럼 얘는 뭐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얘랑 얘는 가능합니다. 범위 바깥에 잡히니까. 됐니? 그럼 여기서 계산 마무리하면 여기서는 2개 더하시 3개 다 더하면은 37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다 더하시면 47이 나와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총 나온 숫자가 3개네. 하나는 24고 하나가 37이고 하나가 47.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얘는 지워주시면 되죠. 얘가 최소, 얘가 최대. 따라서 2개 더하시면 문제 정답은 7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극한에서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좀 출제할 수도 있구나. 좀 그래도 나름 참신한 문제다. 요 정도 이제 생각해 주시고 28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게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29번은 빠르게 계산하는 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 봤을 때 부등호 보이고 뭐 범위 나오는 거 보이고 하면 일단은 샌드위치 정리 써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문제에서 극한으로 구해야 되는 게 좀 식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쌤은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해설지 계산이랑 여러분들 계산이랑 쌤 계산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계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갑니다. 박스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하나만 존재해요 라고 돼 있죠. 됐니? 그러면 이 친구는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2n 플러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하나만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2n 플러스 1 최소값이 음수고 나머지 값은 전부 다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식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n 플러스 1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n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예요.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an 정도만 한번 부등식으로 정리해 보면 an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n이 4n 제곱 플러스 4n보다는 크거나 같고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그냥 이렇게 세팅이 돼요. 네, 샌드위치 정리의 기본꼴로.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렇게 했거든.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n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an 플러스 4n 마이너스 루트 an입니다. 루트가 보이니까 나는 유리화를 먼저 했거든요. 됐니? 그럼 나는 유리화를 먼저 했는데 봐봐. 리미트, 그럼 유리화 하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얘는 여기가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n에 p 플러스 1제곱 남을 거예요. 유리화 하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은 원래 있던 거고 곱하기 루트 an 플러스 4n에다가 더하기 루트 an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자.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얘를 이용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친구 이용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an-n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요쪽이랑 요쪽에 이제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은 요 친구가 뭐 대충 이 정도 나와요. 4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뒤에 숫자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네, 뒤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됐어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얘부터 찾으면 얘에서 얘 빼면 되죠. 빼요. 그럼 빼시면 얼마 되냐? 어차피 우리는 최고차항을 볼 거기 때문에 4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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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제곱 지워지고 8n이고 여기 8n이니까 얘 8n이죠. 그지? 그거 제곱하잖아. 그러니까 얘 얼마냐? 64n제곱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되니?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최고차항 보시면 되죠. 근데 루트 an이잖아요. 루트 an. 맞아요? 그럼 루트 an이고 여기도 루트 an인데 여기 또 4n이 있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정석적으로 풀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4n 더해요. 4n 더해. 루트 쉬워. 어차피 뭐야? 어차피 이거예요. 최고차항은. 네. 어차피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얘 얼마야? 2. 얘 얼마야? 2. 끝. 됐니? 그리고 몇 차야? 1차죠. 그럼 끝났죠.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얘 얼마? 2n. 아, 2n이랬다. 미안. 4n. 근데 얘가 Q로 수렴해야 된다며. 됐니? 그럼 답은요. 256 n세제곱분의 4 곱하기 n의 p 플러스 1제곱이니까 p 플러스 1이 3제곱 돼야 되죠? 그러니까 p 값이 2인 거고 4, 4 나누시면은 q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분의 1이다. 끝. 이렇게. 알았죠? 네, 계산 요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가 29번에서는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좀 차이. 뭐 답은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내신 스타일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계산할 때 이제 해설지처럼 계산하면 귀찮잖아. 그지? 어차피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는 거.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뭐 열심히 문제 만드신 분들한테 30번 문제 내가 보고 좀 짜쳤거든. 왜냐면 너무 그냥 기출에 있는 거를 누더기처럼 짜집기를 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가볼게요. 30번은요.
이 문제가 뭐 어렵냐 쉽냐 이런 걸 떠나서 얘는 여기 있는 표현을 니네가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가 안 떠올랐으면 안 돼요. 다 기출에 나왔던 거야. 알았지? 내가 28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28번 좀 어려운데 생소한데 낯선데 요거는 충분히 이해하거든.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근데 30번은요. 문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이 떠오르면 안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출 표현이 미적분 기출 표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수투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합 표현 봐봐. 자, 집합 표현에서 뭐라고 돼 있냐?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이 k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0이다. 그럼 t가 10일 때 동그라미 치고. 그럼 얘는 어떤 뜻이냐면 k가 작거나 t라는 애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실근이 존재하면 안 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10이 딱 되는 순간에 한 번 실근이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실근이 존재한다. 이게 어느 모의고사지? 교육청 모의고사인가? 평가원인가? 하여튼 22번으로도 자주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제 공부하실 건 요겁니다. 1차 함수죠. 그럼 기본 세팅은 빠르게 할게요. 당연히 우리는 절대값 fx랑 누굴 비교할 거냐면 3을 비교해야죠. 아니 3에 n제곱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크냐 작냐 같냐 요 세 가지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gx를 쓰면 gx가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절대값 fx가 3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f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 그냥 절대값 fx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fx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절대값 fx가 3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냐? 3f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3이에요. 그럼 fx가 3일 때는 뭐가 나오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 친구가 6이었나요? 6인가? 네, 6 나오죠?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 나오냐면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정도 기본 세팅 해주면 되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공부하실 게 이거예요. fx가 1차래요. 근데 우리 쌤이 지난주에 작년 5월 대성 설명하면서 5월 교육청이었나? 태성이었나? 교육청인가 보다. 교육청 설명하면서 개수함수 문제 풀 때 선택지가 2가지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문제 보시면 거기서 gx가 x 플러스 t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gx가 x 플러스 t랑 만나는 실근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2개라고. 뭐냐면 gx랑 얘를 비교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gx랑 얘를 비교할 거냐. 항상 이 선택지가 2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쌤이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변수가 그때는 2개였으니까 독립된 변수를 찢어라. 그래서 독립된 변수를 찢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었잖아요. 작년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풀이가 뭐냐면 요거였던 거예요. 변수를 2개로 찢은 거죠. 한쪽으로 모은 거죠. x 따로 t 따로. 됐니? 근데 1차에서는 이게 편해요. 이유를 설명해 줄게. 1차는 얘가 훨씬 편해. 이거보다. 왜냐? 1차는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울기죠. 그죠? 근데 이미 여기가 기울기가 1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순수하게 정말 실전적으로 답만 찾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fx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아니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절대값 붙어있는 거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그래프 안 그려봐도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왜? 실근이 계속 안 만나야 되거든. 계속 안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직선이라는 애는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해설지에서는 해설지가 긴 이유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과 0과 1 사이일 때 이걸 다 검증을 하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검증을 하는 건 좋은 자세예요. 알았지? 근데 실전에서는 이 문제 구조를 딱 이해를 했을 때 fx의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그냥 바로 상황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거랑 요거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선택의 문제인데 fx가 1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와 1차를 비교하는 거고 1차와 1차를 비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 1차 함수와 실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상황 자체를 뭐부터 잡고 해보냐면 제일 유력한 상황이 당연히 평행할 때를 우선적으로 잡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평행할 때가 답이 아니잖아. 그럼 그때 다른 걸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순서의 문제인 건데. 근데 내가 평행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는데 깔끔하게 모순점 없이 풀리잖아요. 그럼 그거 답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얘기할 때 좀 짜친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다가 열심히 잘 만들다가 좀 마지막에 힘 빠지는 느낌? 알았죠? 요거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그럼 요 문제 이제 마무리 해볼게. 풀어볼게. 바로 그래프 바로 그릴 건데요.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선을 좀 잡았고 제일 가운데가 x축입니다. 갑니다. 3, 6,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잡고 그래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경계가 fx가 3될 때거든요. 절대값 fx가 3될 때. 근데 fx가 뭔지 모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치? 그러면은 여기 3이랑 만나는 지점을 내가 이제 체크를 할 건데 3이랑 만나는 지점을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요쯤을 베타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베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x가 3이랑 만날 거예요. 절대값 fx가.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 절대값 fx가 3이랑 만나는 거니까 요렇게 직선이 잡힐 거고, 그 다음에 꺾였겠죠. 얘는 꺾여가지고 요렇게 잡혔을 거예요. 이게 절대값 fx예요. 기울기요? 아직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정해놨죠. 1일 거예요. 됐니?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됐니? 그런 다음에 갑니다. 나머지 부분 찍을게.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뭐냐라고 했죠. 그러면 fx가 3일 때의 함수값은 뭐예요? 6이죠. 여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내려갔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 내려갔을 거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됐겠어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요 사이에서 이제 뭐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려주면 되는구나. 3fx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갑니다. 문제에서요. t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 실근이 생기면 안 돼요. 됐니? 그러면 내가 요것도 힌트라기보다 좀 집합을 분석하는 팁을 드릴게. 얘들아. 여기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이요. t가 k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말은
t가 k일 때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t가 k일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아, 빵꾸 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봐봐. 봐봐. 이렇게 있다.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를 탁 지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를 딱 지나면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뭐예요? 실근이 없군요. 되니? 여기서부터 실근이 없군요. 그러면 여기 빵꾸 지나는 점이 결국 뭐인 거야? K인 거야. 알았지? 이건 다르죠. 얘는 뭐예요? K일 때 실근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존재해야죠. 이거라면.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가 이거라고 나왔으면. 아, 근데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 등호 없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 그 똑같은 표현인데. 그럼 등호 없을 때는 뭐냐면 요거는 주로 t가 k일 때는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등호가 없을 때는 주로 뭐냐면 이때는 접선입니다. 접할 때가 많아요. 등호가 있을 때는 그 지점에서부터 실근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불연속점이거나 얘처럼 불연속점이죠, 이것도.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 이런 애들. 되니? 그런 애들이 등호가 보통 붙어 있고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K에서 접할 때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K에서 접하면 접할 때는 실근이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작아지면 실근이 없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등호의 유무만 가지고도 그림을 안 그려봐도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네요. t가 10일 때만 딱 한 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 얘도 뭘 지나는 거야? 얘도 빵꾸 지나는구나. 그래서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지금 여기도 빵꾸죠? 자, 여기를 이제 그릴 건데 봐봐. 얘가 지금 함수값이 3이거든. 그럼 얘가 함수값이 3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는 지금 절대값 fx가 3보다 작을 때는 fx의 3배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거야. 3의 3배를 해. 여기.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뭐였겠어요? 만약에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3이었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의 3배를 해요. 여기. 되니? 근데 반대로 얘가 3이었죠. 얘가 만약에 원래 3이었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럼 얘가 만약에 원래 3이었으면 그때는 이쪽이 뭘 지나는 거냐면 이쪽이 9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즉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라색 2개 있거나 노란색 2개 있거나. 그럼 노란색 2개이었을 때가 기울기가 음수일 때고 보라색 2개이었을 때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고. 알았지? 두 가지 해보시면 돼요. 답은요? 보라색일 때가 답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됐지? 그럼 정리. 직선이 휘는데? 이렇게. 이게 3fx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어떻게 지나면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요. 여기를 정말 왜 이렇게 휘어?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이게 언제일 때야? 저 노란색이 t가 10일 때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요거 알파 베타 찾는 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요게 t가 10일 때예요. 요게 t가 10일 때니까 요 친구 보면 요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지? 그럼 기울기가 1인데 함수값 차이가 얼마야? 6이네? 그럼 요게 함수값 차이는 얼마겠어? 6이겠죠? 근데 요 지점이 9거든. y 값이 9거든. 근데 요 직선이 결국 뭐냐면 y는 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요 친구는 y 절편이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9보다 10이 한 칸 올라갔죠.
함수값이. 근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한 칸 갔겠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겠죠. 그죠? 그럼 왼쪽으로 한 칸 온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 친구는 6칸 왼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베타는 마이너스 7이다.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나머지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K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월 대성 미적분 마무리하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28번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28번 복습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뭐 복습이라기보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 계산하는 거 마지막에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30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사골 같은 주제죠.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 어떻게 다룰 건지 상황 빠르게 찾는 거, 요 정도까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3월 모의고사, 다음 주도 아니죠. 내일 뭐 3일 뒤에 화요일 날 보시는데 차분하게 잘 보시고 아마 이런 구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28, 29, 30 중에서 2개는 익숙한 거, 하나는 조금 낯선 거, 이런 것들. 근데 낯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단원의 내용을 갖고 와서 출제가 될 겁니다. 알았죠? 네, 그게 이제 극한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